화려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갤러리는 재계 인사들과 예술 애호가들로 북적였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은 값비싼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성공과 예술을 논하고 있었다. 벽에는 현대미술의 거장들이 남긴 작품들이 묵묵히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고고한 품격과 함께 어떤 피로감이 엿보였다. 정은지는 낡은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수했지만 맑고 깊은 눈빛에는 남다른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미술 복원가였으나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작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유명 갤러리의 초청으로 이 자선 경매에 참석한 참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갤러리 중앙에 걸린 한 점의 그림에 멈췄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화가의 작품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응시하며 과거의 추억에 잠겼다. 그때 그녀의 시야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이지훈. 드림그룹의 젊은 CEO였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비즈니스 세계를 주름잡는 인물이었다. 그는 모두의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어떤 고독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과거 한 여인을 지독히 사랑했지만 그녀를 잃은 후 세상의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인물이 되었다. 은지는 지훈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대학 시절 그녀는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지훈을 남몰래 짝사랑했었다. 하지만 지훈은 당시 부잣집 딸이었던 유미진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은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지훈의 눈에는 오직 미진만이 보였다. 은지는 그의 곁을 맴돌았지만 그는 그녀를 철저히 무시했다. 지훈은 미진의 손을 잡고 연회장 안을 거닐고 있었다. 미진은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불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지훈의 그림에 대해 아는 척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했다. 은지는 지훈의 옆에 선 미진을 보며 과거의 아픔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녀는 지훈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옆에 선 미진을 보니 알 수 없는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다. 그때 지훈의 시선이 은지에게로 향했다. 그는 은지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은지의 낡은 드레스와 수수한 외모를 보고 그녀를 하찮게 여겼다. 그는 그녀가 이 자선 경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지훈은 은지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그의 발걸음은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그가 은지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은지의 눈빛과 마주했다. 은지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어떤 체념이 담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듯한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훈은 은지의 눈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순수함과 진심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달리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발걸음은 멈췄다. 은지는 지훈의 멈춰선 모습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지훈은 은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질문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은지는 지훈의 물음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답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은지는 이지훈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호기심과 함께 그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유미진이 이지훈의 팔짱을 끼고 다가왔다. 미진의 얼굴에는 은지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훈 씨, 대체 저런 여자랑 왜 대화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빨리 제 옆으로 와요. 미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다. 그녀는 은지의 낡은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지훈은 미진의 말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미진의 무례함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미진의 집안 배경과 그녀의 아버지인 선우그룹, 유성철 회장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 지훈은 미진의 손에 이끌려 은지에게서 멀어졌다. 그는 은지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은지에게 얽매여 있었다. 은지는 지훈이 미진의 손에 이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미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은지는 그들에게 복수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은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타라이트 그룹이라는 거대 IT 기업의 숨겨진 실세이자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젊은 여성 CEO였다. 그녀는 몇 년 전 가족을 잃는 끔찍한 비극을 겪었고 그 후 모든 것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 재기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 은지는 갤러리 안을 조용히 살폈다. 그녀의 눈은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유미진의 아버지 유성철 회장이 갤러리 한쪽 구석에서 어떤 남자와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대화는 작았지만 은지의 예민한 감각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스타라이트 그룹, 기술 유출, 인수 합병 같은 단어들을 감지했다. 은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복수를 위해 준비했던 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이지훈이 다시 은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미진의 곁에서 벗어나 혼자였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여인은 제 선 상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은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은 정말 낯이 익습니다. 혹시 어디서 뵙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눈빛은 마치 내가 잃었던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은지는 지훈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이지훈 씨, 저는 당신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줄 이야기는 있습니다. 은지는 지훈을 자신의 그림 앞으로 데려갔다. 그림은 흑백의 추상화였다. 그림 속에는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한 가족의 슬픈 그림자가 그려져 있었다. 지훈은 그림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그 그림이 갤러리에 전시된 어떤 작품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슬프다는 것을 느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당신이 그렸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저의 과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잃었던 모든 것을요. 은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지훈 씨, 당신은 이 그림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훈은 그림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림 속 불꽃은 그의 기억 속 과거의 끔찍한 사고, 즉 그의 아내가 죽은 그날의 화재를 떠올리게 했다. 지훈은 그 사고의 배후에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진실을 밝힐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죽은 사고와 이 그림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그림은 슬픔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지훈은 은지에게 추궁했다. 은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지훈 씨,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잃었던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이 알지 못했던 모든 진실이 이 그림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비밀을 밝히고 함께 복수하기를 바랐다. 그때 유미진이 다시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팔짱을 끼웠다. 지훈 씨, 대체 저런 여자랑 왜 대화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요. 빨리 제 옆으로 와요. 미진은 비열하게 말하며 은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은지와 지훈의 대화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은지는 미진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막 시작될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은지는 지훈의 곁을 떠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미진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은지는 미진의 앞에서 멈춰서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유미진 씨, 오랜만입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은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미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은지를 기억했다. 과거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 가난한 소녀를. 정은지는 유미진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유미진 씨, 오랜만입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은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미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은지를 기억했다. 과거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 가난한 소녀를. 미진은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함을 드러내며 은지를 비웃었다. 최은서, 네가 왜 이곳에 너 같은 게 감히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너희 집은 이미 다 망했고 네 아버지는 죽었어.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미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미진의 조롱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막 시작될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유미진 씨, 저는 최은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신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진은 은지의 말에 경악했다. 그녀는 은지가 자신들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이지훈이 은지에게 다가와 미진의 팔짱을 끼웠다. 미진아, 무슨 일이야? 이 여자는 누구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직 은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미진은 지훈에게 매달리며 소리쳤다. 지훈 씨, 이 여자는 최은서예요. 예전에 그 망한 집 딸 지금 우리를 협박하려 하는 거예요. 당장 저 여자를 쫓아내요. 지훈은 미진의 말에 놀랐다. 최은서라니. 그의 기억 속에는 흐릿하게 남아있는 가난하고 평범했던 소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눈앞의 은지는 과거의 그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우아하고 기품 있으며 알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여인이었다. 지훈은 은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진실을 읽으려 했다. 은지는 지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지훈 씨, 오랜만입니다. 당신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저는 당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유성철 회장이 저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범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비난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은지의 말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버지가 은지의 가족을 파멸시켰다니.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지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유성철 회장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미진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유성철 회장은 은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최은서, 네가 어떻게 이곳에 네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너희 집은 다 망했어.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유성철 회장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눈빛에는 은지를 향한 경멸과 함께 어떤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유성철 회장의 조롱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유성철 회장을 바라보았다. 유성철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제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의 아버지의 기술을 빼돌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유성철 회장은 은지의 말에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비밀이 폭로될 위기에 처하자 사병들에게 은지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입을 다물게 해. 그때 민준이 은지의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민준은 은지의 치맛자락을 잡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작은 얼굴은 순수했지만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민준의 등장에 지훈과 미진 그리고 유성철 회장은 경악했다. 민준의 얼굴은 지훈의 어린 시절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지?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민준에게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은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지훈 씨. 은지의 말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지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유미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저런 더러운 계집애가 감히 지훈 씨 아들을 낳았다고. 지훈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눈빛은 지훈의 눈빛과 똑같았다. 지훈은 민준의 작은 얼굴에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 지훈은 은지에게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요구했다. 은지는 조용히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지훈에게 건넸다. 민준의 손에는 희미하게 박힌 점이 있었다. 그것은 지훈의 손에도 있는 가족의 특별한 표식이었다. 지훈은 민준의 손에 박힌 점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민준은 정말 자신의 아들이었다. 지훈은 민준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널 몰라봤어. 지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은 지훈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들은 지훈이 은지와 민준에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은 은지와 민준이 자신들의 모든 비밀을 폭로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유성철 회장은 사병들에게 은지와 민준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강우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은지의 지시대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을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이날 정은지는 갤러리에서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범들을 찾아냈고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이지훈과 아들 민준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나는 존재감을 가진 여성 CEO이자 민준의 자랑스러운 엄마였다. 그녀는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훈은 은지의 진정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는 이제 은지를 가난한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진정한 인연으로 여겼다. 정은지는 이지훈의 아들 민준을 품에 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유미진의 아버지 유성철 회장이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고 이지훈의 아내와 딸까지 희생시킨 진범이라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이지훈은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잃었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과 함께 유성철 회장에 대한 맹렬한 분노가 그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이지훈은 민준을 품에 안고 유미진과 유성철 회장을 향해 말했다. 유성철 회장, 유미진 씨. 당신들은 내 아내와 딸을 죽인 것도 모자라 나의 아들까지 숨기고 파멸시키려 했어. 나는 당신들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것이다. 민준이는 나의 아들이다. 당신들의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유성철 회장은 지훈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민준이 지훈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유미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지훈 씨 아들이라니. 저런 천박한 여자의 아들이 지훈 씨 아들이라고. 그녀는 은지와 민준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유성철 회장의 사병들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유성철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은지와 민준 그리고 지훈을 제거하려 했다. 저들을 당장 끌어내 입을 다물게 해. 유성철 회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강우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은지의 지시대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을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추악한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유성철 회장은 과거 드림그룹의 회장 자리를 놓고 이지훈의 아버지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그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이라는 비밀 조직을 이용하여 이지훈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그리고 그는 이지훈의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그 사고를 조작하여 이지훈에게 누명을 씌웠다. 유미진은 그 모든 음모에 가담했다. 그녀는 민준이 이지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훈에게서 민준의 존재를 숨기고 그를 해외로 보내려 했다. 그녀는 민준을 이용하여 이지훈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지훈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잔혹한 음모 때문이었다니.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복수심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은지는 지훈의 곁에서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에게 복수했지만 동시에 지훈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듯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민준의 존재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지훈의 품에 안겨 엄마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듯 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모든 비밀과 그들의 잔혹한 행위를 세상에 폭로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재벌가의 추악한 이면과 권력의 타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유미진은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이지훈에게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는 언론에 이지훈과 은지 그리고 민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지훈이 민준을 친자식처럼 키우는 것을 막으려 했고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이지훈은 유미진의 비열한 공격에 맞섰다. 그는 은지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언론에 유미진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은지와 민준의 진정한 관계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지훈의 용기와 은지의 희생에 감동했고 민준의 존재를 축복했다. 은지는 유미진의 마지막 발악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함께 유미진의 거짓말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평생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모두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지훈은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잃었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과 함께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에 대한 맹렬한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민준을 품에 안고 유미진과 유성철 회장을 향해 말했다. 유성철 회장, 유미진 씨, 당신들은 내 아내와 딸을 죽인 것도 모자라 나의 아들까지 숨기고 파멸시키려 했어. 나는 당신들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것이다. 민준이는 나의 아들이다. 당신들의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유성철 회장은 지훈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민준이 지훈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유미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지훈 씨의 아들이라니. 저런 천박한 여자의 아들이 지훈 씨의 아들이라고. 그녀는 은지와 민준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유성철 회장의 사병들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유성철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은지와 민준 그리고 지훈을 제거하려 했다. 저들을 당장 끌어내 입을 다물게 해. 유성철 회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강우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은지의 지시대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을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추악한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유성철 회장은 과거 드림그룹의 회장 자리를 놓고 이지훈의 아버지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그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이라는 비밀 조직을 이용하여 이지훈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그리고 그는 이지훈의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그 사고를 조작하여 이지훈에게 누명을 씌웠다. 유미진은 그 모든 음모에 가담했다. 그녀는 민준이 이지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훈에게서 민준의 존재를 숨기고 그를 해외로 보내려 했다. 그녀는 민준을 이용하여 이지훈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지훈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잔혹한 음모 때문이었다니.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복수심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은지는 지훈의 곁에서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에게 복수했지만 동시에 지훈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듯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민준의 존재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지훈의 품에 안겨 엄마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듯 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모든 비밀과 그들의 잔혹한 행위를 세상에 폭로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재벌가의 추악한 이면과 권력의 타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유미진은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이지훈에게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는 언론에 이지훈과 은지 그리고 민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지훈이 민준을 친자식처럼 키우는 것을 막으려 했고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이지훈은 유미진의 비열한 공격에 맞섰다. 그는 은지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언론에 유미진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은지와 민준의 진정한 관계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지훈의 용기와 은지의 희생에 감동했고 민준의 존재를 축복했다. 은지는 유미진의 마지막 발악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함께 유미진의 거짓말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평생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모두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은지는 이지훈과 함께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비열한 음모에 맞서 모든 것을 걸었다. 민준은 이지훈의 아들이자 그들의 과거와 얽힌 모든 비밀의 열쇠였다. 이강우 아저씨는 외부에서 이들의 부패 네트워크를 조사하며 은지와 지훈을 지원했다.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은 자신들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이지훈과 은지 그리고 민준에게 극심한 증오심을 드러냈다. 유성철 회장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이지훈과 은지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드림그룹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이지훈과 은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또한 그는 민준의 존재를 이용하여 이지훈을 협박하고 민준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지훈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유미진은 언론에 이지훈과 은지 그리고 민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민준이 이지훈의 아들이 아니며 은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민준의 존재를 부정하여 이지훈의 가족을 파괴하고 은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하지만 은지는 유미진의 비열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함께 유미진의 거짓말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평생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모두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지훈은 유미진의 비열한 공격에 맞섰다. 그는 은지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언론에 유미진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은지와 민준의 진정한 관계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지훈의 용기와 은지의 희생에 감동했고 민준의 존재를 축복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의 부탁을 받고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모든 비밀과 그들의 잔혹한 행위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유성철 회장이 드림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지훈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이지훈의 아내와 딸을 살해했던 증거들을 확보했다. 특히 민준이 이지훈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함께 유미진이 민준의 존재를 숨기려 했던 증거들도 함께 공개했다. 모든 증거들이 세상에 드러나자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들의 모든 거짓말은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의 죄는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민준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는 엄마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불안해했지만 동시에 엄마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으로 엄마의 슬픔을 위로하려 애썼다. 그는 엄마의 손을 잡고 그의 따뜻한 마음을 엄마에게 전달했다. 민준의 능력이 언론에 알려지자 세상은 그를 기적의 아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민준의 능력이 어떻게 엄마와 아빠를 위험에서 구하고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비리를 밝혀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민준과 이지훈 그리고 은지를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들은 자신의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민준과 이지훈 그리고 은지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지훈은 유성철 회장 같은 악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은지는 이지훈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지훈은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은지와 함께 유성철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민준의 존재와 그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유성철의 악의를 정확히 감지했고 은지의 눈빛은 복수심과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들은 유성철이 드림그룹의 유통 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식자재 유통 및 의료 비리까지 연루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모든 것은 이지훈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유성철은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지훈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박 집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성철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유성철 회장은 은지와 이지훈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은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고 이지훈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 아드님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이지훈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유성철은 민준의 생명을 담보로 이지훈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은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유성철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지훈과 은지는 민준의 능력을 이용하여 유성철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유성철의 개인 컴퓨터와 드림테크의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지훈은 이 틈을 이용하여 유성철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유통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그들은 또한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블랙마트 프로젝트를 통한 비자금 조성 계획, 그리고 이지훈 아내와 딸의 사고를 조작한 음모까지 낱낱이 담겨 있었다. 유성철은 은지와 이지훈의 끈질긴 추적과 민준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은지와 민준 그리고 이지훈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의 병든 몸을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려 하거나 혹은 이지훈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은지는 유성철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지훈과 함께 유성철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민준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이준호 회장과 정은지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유성철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은지의 용기와 이준호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쌍둥이 민준과 민서는 병실에서 엄마와 이준호 회장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들의 작은 몸은 강인하게 수술을 견뎌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쌍둥이는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이준호 회장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지했다. 쌍둥이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유성철 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은지가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은지와 이준호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유성철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은지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이준호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드림그룹의 유통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식자재 유통 및 의료 비리까지 연루된 그의 범죄 내역, 그리고 이준호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사고였다는 진실이 밝혀지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준호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유성철 회장이 어떻게 유미진과 최성민을 하수인으로 삼아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유성철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유성철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은지와 이준호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지가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은지는 유성철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유성철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유성철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 최성민 지점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들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는 산산조각 났고 그들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쌍둥이 민준과 민서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들은 엄마와 이준호 회장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쌍둥이는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평생 잊지 않았다. 그들은 엄마처럼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준호 회장은 드림테크의 CEO로서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유성철과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이준호 회장은 은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은지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절박한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시련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쌍둥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은지는 드림테크의 사회공헌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비리와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적을 만든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이 모든 것은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한 가난한 여인과 한 억만장자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은지의 순수한 마음과 이준호 회장의 정의감이 쌍둥이를 구하고 거대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주었다. 쌍둥이는 이제 건강하게 뛰어놀았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은지와 이준호 회장의 삶을 환하게 밝혔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